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방법과 키프레임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상에서 각각의 프레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개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것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배운다는 것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컴포지션에 있는 개체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임을 지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변화를 포함해서 크기의 변화, 그 다음에 각도의 변화, 그 다음에 불투명도의 변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색의 변화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지나가는 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전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정 시각 0프레임에서 여기 10프레임까지 10초 0프레임까지에 있어서 이렇게 어떠한 개체가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애니메이션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 위치, 포지션, 그 다음에 스케일, 즉 요거는 크기가 되겠죠. 배율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로테이션, 회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페서티, 불투명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배경음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개체가 투명했다가 불투명했다라든가, 그러니까 불투명도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색이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무엇에 기인할까요? 우리가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은 여기 키프레임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트랜스폼 속성 안에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어페서티, 이것이 프레임에 따라 프레임을 가지고 있죠. 키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키프레임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값, 그러니까 위치, 크기, 이렇게 회전, 그리고 이 불투명도, 이것에 대한 정보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프레임에서 다른 프레임까지, 요 사이에서는 그러면 각각의 프레임에서 지정된 값이 요 프레임에서 요 프레임까지 이동하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애니메이션을 지정할 때는 키프레임에 대한 지정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성 파일이긴 한데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컴포지션 안에 두 개의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이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죠. 이것은 요 개체는 바로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만들어진 개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오디오 파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오디오 파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오디오 파일 안에는 제가 특별히 키프레임은 두지 않았고, 이렇게 볼륨을 마이너스 15 데시벨 정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효과를 지정을 했죠. Hue and Saturation이라고 하는 색조에 대한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톱워치를 통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해갈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열면 이와 같이 홈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기본적인 그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가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로 지정할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스탠더드,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컴포지션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도와 기본적인 설정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New 컴포지션을 클릭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메뉴에서 컴포지션에서 New 컴포지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컴포지션 제목은 그냥 그대로 기본값으로 두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프리셋에서 1080, 1920에 1080, FHD 크기에 1920에 1080을 지정하기 위해서 HDTV 1080 29.97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FHD의 해상도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퀘어 픽셀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초에 몇 프레임이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29.97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영상의 재생 시간을 10초 0프레임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듀레이션 요거를 10초 정도로 지정하도록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검정색으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새로운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립 소스를 불러드릴 건데, 우리가 프로젝트 패널에서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 컨트롤 I를 눌러주시면은 임포트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클립 소스를 가져올 그러한 폴더를 정해 주시고요. 지정을 하시고, 저는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든 스페이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우주선 그러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임포트를 클릭해 주시면은 우리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레이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레이어들을 개별로서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서 그냥 통째로 불러드릴 것인지를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저는 머지 레이어스, 그러니까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그냥 통째로 불러드리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에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걸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의 모양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타임라인 패널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로 그대로 가져오시면은 바로 이 객체가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위치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은 인디케이터는 0프레임이 있고요. 이 0프레임에서 이 객체 일러스트레이터 소스가 이렇게 가운데 앉혀져 있습니다. 이 객체의 여기서 상세적으로 보기 위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트랜스폼이 나타나고요. 트랜스폼 안에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움직임의 기본적인 상태는 PSRT 이렇게 몰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1920에 1080이기 때문에 현재 이 객체는 요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먼저 스케일을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전체 컴포지션 크기에 비해서 좀 다소 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케일이 100%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한 50 정도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줄여졌죠? 이렇게 줄여졌고요. 요거를 50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위치 값도 좀 변동을 시켜볼까요? 지금은 여기 앵커 포인터를 기준으로, 요 객체의 앵커 포인터 기준으로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X 값이 960, Y 값이 540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요건 Y축, 요건 X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X축인 것을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가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우리가 한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톱워치를 클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은 포지션 값에 대해서 스톱워치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이제 여기서의 위치 값이 이 키프레임에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맨 뒤에 프레임, 여기 10초로 정했는데 맨 뒤에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엔드키, 키보드에 엔드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맨 뒤에 프레임으로 갔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10초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29.97 프레임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9초 29 프레임이 맨 끝에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위치는 어디면 좋겠나 라고 할 때 인디케이터를 여기 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 이렇게 X 값을 이렇게 옮겨서 요 끝에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홈키, 키보드에 홈키를 누르시면은 인디케이터는 맨 앞으로 가고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한번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초 동안에 이 우주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도 있겠고, 이렇게 이동하는 위치 값의 기본은 우리가 이 키프레임에 저장된 값에 따라서 움직인다 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사실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초 내용은 다 끝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스케일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스케일이 현재는 50%로 되어 있죠. 그러면 0초 0프레임에서 이 50초인 것을 만약 우리가 기록해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톱워치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여기서 맨 뒤에 있는 프레임인 9초 29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서 엔드키를 누르셔서 이 상태에서는 한 70 정도를 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70이라고 바꾸시면 이렇게 바꿔진 요 크기 값이 바로 키프레임에 지정된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에서 이 부분에서 키프레임이 형성돼 있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게 일러스트레이터가 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로테이션 값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0초 0프레임에서 우리가 스탑워치를 클릭을 하시고 로테이션은 그냥 회전의 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것은 한 바퀴 360도가 도는 것을 여기 X라고 구분이 되어 있고, 요거는 각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0, 전혀 회전하지 않은 상태이다가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 둔 상태에서 그러면 엔드키를 눌러서 맨 뒤에 프레임으로 가고요. 여기까지 몇 번의 회전이 있으면 좋겠나? 한 10번 정도를 주도록 할까요? 여기서 10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와 같이 로테이션도 지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은 이와 같이 회전을 10번, 0프레임에서 10초 0프레임까지 10번의 회전을 하면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에는 오페서티, 불투명도에 대해서 스톱워치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오페서티가 100%라는 것은 완벽하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체가 그대로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페서티에 스톱워치를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셔서 키프레임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중간 5초 0프레임, 그래서 5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키프레임을 이렇게 이동하시고 여기까지 오페서티가 불투명도가 0으로 된다는 건 완전히 투명해지는 거겠죠. 0으로 지정해서 불투명도가 0인 키프레임이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가서 엔드키를 눌러서 인디케이터를 맨 뒤에 두시고 다시 이것이 100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0프레임에서 100, 5초 0프레임에서 0, 그 다음에 10초 0프레임에서 다시 100이 되는 경우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치, 크기,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불투명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변화를 줬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이와 같이 계속 그 키프레임에 정해진 값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4가지 속성,
PSRT라고 하는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지정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색에 대해서 지정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펙트를 가시면은 여기서 컬러 컬렉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개체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지정화를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이펙트 메뉴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들에 대해서 스톱워치와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으로서 이펙트 컬렉션에서 여기서 컬러 밸런스, 요거는 색조에 대해서 지정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현재 이 개체를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펙트 컨트롤스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그 효과가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요 휴라고 하는 것이 색을 조정하는 거라고 보면 알 수 있고요. 여기 둥근 원, 그러니까 즉 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요 직선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에 따라서 여기 요 원이 개별적인 색을 나타내요. 그럼 이것을 한 바퀴 돌면 전체 색이 한 바퀴 쭉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0으로 둔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 개체 스페이스 크래프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스에서 휴에 대한 스톱워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하나 생성됐죠? 그러면 이 색깔이 계속 변해나가는 과정을 이제 지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 0초 0프레임에서 맨 마지막 프레임으로 이 상태에서 이동한 후에 엔드 키를 눌러서 맨 뒤로 갔죠? 이 상태까지 100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여기서 0x 플러스 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x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첫 번째 프레임에서 두 번째 프레임까지 100번에 걸쳐서 색깔이 그러니까 바뀌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홈키를 눌러서 0프레임으로 두시고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스페이스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색깔이 계속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맨 마지막 프레임까지 가도록 그러니까 100바퀴 정도가 돌면서 색이 변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 내용은 이펙트 컨트롤스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타임라인 패널을 보시면은 우리가 없던 항목이 이렇게 생긴 걸 알 수 있죠. 이펙트, 우리가 효과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펙트라고 하는 속성이 생긴 거예요. 요거를 여기 그 꺽쇠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나오고 앞서 지정했던 컬러 밸런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서 슈에 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여기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옮김에 따라서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막 이런 식으로 도는 게 여기서 나타나지죠? 이것이 바로 색상 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기시는 과정에 따라서 이것도 계속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안에서도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여기 첫 번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여기 그 효과에 대한 기본값, 그러니까 값이 있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프레임에 있는 키프레임에 있는 여기서의 이 효과의 값, 이런 것들을 향해서 변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애니메이션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주선이 우주를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좀 생동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인 CTRL-I, 컨트롤 I를 누르셔서 우리가 임포트 파일 대화 상자 나타나면 배경으로 화면으로 쓰려는 그러한 파일을 선택을 하셔서 임포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난 그런 프로젝트 패널에 가져온 그 파일에 대해서 이 파일은 우리가 이렇게 우주의 그런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PNG인데요. 우리가 여기서도 레이어가 있는데 레이어에 바로 요 밑에 있어야 되겠죠? 요 우주선이 있는 여기 밑에 배경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유니버스 이렇게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요 위가 아니라 아래에다가 이렇게 두시면은 이게 배경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굉장히 이 이미지가 큰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속성 값을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서 스케일을 좀 줄여주시면은 여기에 적합한 크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런데 여기가 너무 밝다 보니까 좀 여기 비행선이 좀 죽는 경향이 있죠. 이랬을 때는 여기서 어페서티를 제 생각으로는 한 어페서티를 20 정도로 주시면은 이렇게 투명도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우주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PSRT 여기 이 지정을, 애니메이션 지정을 지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도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ctrl I 키를 누르셔서 run mp3 파일을 선택해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디오 파일들은 맨 아래 레이어 두는 것이 편리하고요.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run mp3를 이렇게 맨 뒤에 레이어에 이렇게 앉혀두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여기 해당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0초 0프레임에 맞춰서 그냥 삽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성을 클릭하시면 오디오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디폴트의 오디오 그 볼륨 크기가 있는데 이게 좀 크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여기서 기본적인 볼륨을 마이너스 12 정도, 13 정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작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상이 하나가 좀 완성된 거를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주선이 어떻게 PSRT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임에 대한 키프레임을 지정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모양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0프레임의 인디케이터를 두시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체에 대해서 위치, 그 다음에 크기, 회전, 그리고 불투명도에 대해서 지정을 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색조 효과에 대해서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죠.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야말로 작품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광고를 위한 짤막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분도 있겠고, 영상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인트로와 엔딩 부분에 또는 영상의 본문 부분에서도 특정한 효과를 위해서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은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 물론 굉장히 복잡한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거기서 더 응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점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